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클릭 스포츠. 오늘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시안 게임 개막. 어제 이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 6대 0이라는 스코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뚜껑 열고 보니까 좀 은근히 걱정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실력에서 우리가 압도를 했죠.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인맥 논란에 휩싸였던 황의조 선수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증명하듯이 헤드트릭 기록했고요. 또 김진야 선수, 또 남상호 선수, 여기 이제 후반 교체로 투입됐던 황희찬 선수가 황희찬 선수는 맨 마지막에 프리킥 근사하게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골을 넣어서 6대 0으로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안 나왔는데 주장이잖아요. 언제부터 경기 나가나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 있기 전에 13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1차전은 아무래도 이 일정상 좀 무리였었겠죠. 그리고 오늘 선수들이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이제 2차전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루밖에 못 쉽니다. 근데 엔트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명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 가지고 이제 결승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어제 뛴 선수들에게 좀 휴식, 체력을 안배한다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한 2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교체 투입되지 않을까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김학범 감독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무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이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별리그에서는 출전시키지 않고 토너먼트 올라가면은 기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쉰다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장기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체력 보강 해나가면서 때때로 경기 나가서 하는 게 좋다. 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면은 조별리그에서 뭐 한 경기나 아니면 두 경기 또 교체 출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체로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난리 나겠죠. 뭐 손흥민 선수 인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오빠 부대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정도로 공항까지 나와서 환영을 해줬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기죠. 알겠습니다. 농구 경기에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이 역사적인 첫 승리를 지금 따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자, 여자농구 단일팀도 이 개막 시기에 앞서서 사전 경기로 1차전을 치렀습니다. 이 홈팀 인도네시아를 108대 40으로 크게 이겼거든요. 108대 40이요. 이 단일팀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그 로수경 선수, 북측 선수이거든요.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182cm의 센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전에서 우리 팀의 이제 단일팀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22득점 했고요. 리바운드도 8개 곁들였거든요. 근데 이 단일팀에서, 이 여자농구 단일팀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엔트리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전 단일팀에서는 남과 북이 동수이기 때문에 이전식으로 하면 6명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북측 선수 3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우리 대표팀 전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북측 선수로 메꿨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수경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팀의 이 196cm의 센터인 박희수 선수가 지금 WNBA에서 뛰느라고 합류를 못했거든요. 센터 자리가 구멍이 난 겁니다. 자, 이것을 로수경 선수가 잘 메꿔줬고요. 이런 단일팀의 구성, 그러니까 남북이 동수로 해서 이 기계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측의 중심을 보고서 이 모자란 전력을 서로가 메꿔주는 식의 이 단일팀이 진정한 의미의 단일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농구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 단일팀이 어제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회 연속 우승 꼭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건 뭐 저희가 익숙하게 알아서 잘 보곤 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이런 경기도 있나 싶은 것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이색 종목들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아시안게임은 40개 종목에서 총 465개의 세부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중에는 올림픽에서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스포츠 클라이밍,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15m 높이의 인공 암벽을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겨루는 종목으로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암벽 여제 김자인 선수가 금비 사냥에 나섭니다. 또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제트스키, 창공을 누비는 패러글라이딩 역시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두뇌 싸움을 펼쳐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카드게임인 브릿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유일하게 우리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는 종목인데요. 트럼프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보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임으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즐기는 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온라인 게임, 즉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인기 온라인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등 총 6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된 이 종목에 우리 선수들은 e스포츠의 강국의 자존심을 걸고 금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도 3대3 농구, 주짓수 등 다양한 종목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표팀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가영 앵커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뭐 브릿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보면서 나도 나중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특히 e스포츠 게임이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걸 두고 아니 무슨 게임이 스포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를 정통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 게임 종목 예.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이 브릿지라고 카드 게임이 또 포함이 됐거든요. 네. 이런 종목을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좀 내키지 않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 스포츠 관련 대학교 학과의 명칭만 보더라도 변화의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전부 다 체육학과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체육학과로 바뀌었죠. 또 최근에는 스포츠 레저학과, 또 스포츠 산업학과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인간의 그 욕망 그대로 이 스포츠에서 원하는 것이 좀 더 짜릿하고 생생한 경험, 도전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림픽에도 익스트림 게임 그리고 레저 스포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이나 제트스키 같은 이 레저로 즐기는 이 제트스키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자본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글로벌 이 이코노믹 리서치 회사거든요. 뉴즈라고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전 세계 게임 시장의 규모가 8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자본력이 커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IOC나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OC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영입을 해서 수익 창출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IOC도 더 재미 그리고 돈을 버는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TV에서 이 e스포츠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많아서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마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병역 혜택도 있는 건가요? 아마 시범 종목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워낙 우리가 강세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시범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뭐 특별한 사례는 아니고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시범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금메달 딸 종목이야 예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강국이지 않습니까? 양궁도 잘하고 태권도, 펜싱 뭐 이런 효자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금메달 65개로 6회 연속 2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금메달 65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일단은 5대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뭐냐면은 일단 태권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양궁, 펜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구 있고 볼링이 있습니다. 이 5대 이 효자 종목에서 65개의 최소한 한 30개 정도는 따져야지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구기 종목이 있죠. 축구, 야구, 골프 있고
배구 있고 핸드볼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강한 이 구기 종목에서 또 선전을 해주고 네. 일본과 일본과 맞붙는 우리 강세 종목이 있거든요. 예. 일단 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이 있고요. 이런 일본과 맞붙는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이 강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둬준다라고 하면은 예. 금메달 65개 정도는 우리가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변수는 뭐냐면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따느냐 적게 따느냐인데 예. 우리하고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이 육상과 있죠. 수영에서 예. 일본을 많이 이겨줘야 이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 종목별 간판 선수들도 좀 살펴보고 예. 싶은데 여자 배구 2연패 이번에 도전하잖아요. 네. 예.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든든한 것 같아요. 김혜경 선수는 뭐 제가 봐도 든든합니다. 워낙 좀 센 언니 이런 그 기질이 있으니까요. 예. 김혜경 선수가 이번에 그 4회 연속으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되고요. 이번이 올해 30살이니까 아마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4년 여자 배구가 우승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김연경 선수로 알려진 예. 김치찌개 회식 사건이요. 우승하고 난 뒤에 김치찌개 회식해서 김연경 선수가 선수를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근사한 식당에서 자기 돈으로 다 자비로 다 했었죠. 예, 해준 그런 데 있었었는데 그만큼 여자 배구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단순히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선수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자, 이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여자 배구의 라이벌, 금메달 라이벌 중국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중국에서는 이 주팅이라고 김연경 선수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린데 떠오르는 에이스가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선수하고 맞대결이 궁금한데 이 주팅 선수하고는 공교롭게도 다음 시즌에 터키에서 김연경 선수하고 또 경쟁을 벌이는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김연경 선수가 최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올림픽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선수, 금메달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줬던 선수가 바로 진종호, 예.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안 게임 출전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종호 선수도 3회 연속 올림픽에서 예. 금메달 따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고 그만큼 경륜이 있으니까 나이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40살인데 이 3회 연속 쾌거를 이뤘던 종목이 이 사격 남자 50m 권총이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도쿄올림픽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진종호 선수로서는 조금 좀 위기감을 겪고 있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50m 권총이 폐지가 돼서 자신의 주 종목에 도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 폐지가 됩니까? 이 IOC에서 매번 이제 올림픽마다 종목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률이라든지 이 팬들의 반응 봐가지고 재미있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50m 권총은 좀 이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진종호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은 갖고는 있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단체전은 금메달을 땄는데 개인전에서 아직까지 노메달인가요? 예, 노메달입니다. 5번째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10m 공기권총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본인의 주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종호 선수에게도 한번 지켜봐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이번 대회에서 꾸려졌잖아요. 예. 여자 농구, 조정, 카누 이렇게 세 종목인데 어느 정도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금메달만 보면은 이제 금메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종목은 여자 농구 단일팀이라고 예.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난 대회 우승했고 2회 연속 우승 도전인데 예. 우리 대표팀 전력에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북측 선수 3명이 합류해서 메꿔주는 역할로 단일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어제 이 인도네시아전 경기 보니까 이 농구가 굉장히 조직력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예. 좁은 코트에서 10명의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직력이 좀 불안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어제 경기 뛰는 거 보니까 그런 불안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래곤부트가 있거든요. 이제 카누에서 드래곤부트인데 이 드래곤부트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12인승과 22인승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12인승만 열리고요. 예. 이 단일팀이 남자 1000m, 500m, 200m 그리고 여자 500m, 200m 5개 종목에 출전하거든요. 예. 드래곤부트는 우리가 이 광저우 2010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달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이 조정은 꼭 뭐 이 메달의 색깔을 얘기하기보다는 메달권에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아,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예. 좀 하는데 이제 남은 구기 종목 야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엔트리는 일단 확정이 됐는데 그래도 좀 뭔가 논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예. 이 부상 중인 선수 또 부진한 선수를 교체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됐고요. 이제 예. 그 사이에 실제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원래 엔트리 포함이 됐던 이 투수 차우찬, 정찬원 선수가 제외가 예. 됐고요. 그리고 최정과 박건우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에 외야수의 이정호 선수 그리고 투수의 최원태, 장필진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3루수 자리에는 황정희 선수가 대신 합류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모 선수 그리고 또 오모 선수도 예. 실력이 부진한데 교체해야지 된다라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아마 이 선동열 감독도 충분히 듣고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신만의 보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를 뽑는 눈은 팬들과 감독의 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네. 야구 대표팀으로서는 금메달을 따는 게 기본이 됐겠죠. 만약에 금메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은메달이라도 굉장히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부담은 그래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스포츠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